어떤 멋진 신사분께서 파티장으로 들어오십니다. 멋진 양복을 입으셨고요. 아주 몸에 딱 붙는 007과 같은 모습을 보이시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깨에 보니까 뭔가 하얀 가루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게 뭘까요? 지르두피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펠프스 유동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 조금 당혹감을 줄 수 있는 지르두피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지르두피염이 또한 질환인지,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고, 그럼 거기에 따른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르두피염. 지루가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지루라는 것은 한자어로 지, 기름을 말하는 거고요. 루, 뭔가 흘러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르두피염은 기름이 너무 과도하게 넘쳐나는 두피에 생긴 피부의 염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는 부분, 대표적인 게 두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얼굴 중에서도 이 T존 부위, 그리고 몸에서는 앞에 가슴이랑 등, 이렇게 우리 몸에서 기름이 많이 분비된 곳에 주로 나타나는 피부 염증입니다. 치료가 안 된다, 샴푸 잘 써라, 두리뭉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저한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름이 많이 생기는 것이 지르두피염의 발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지르두피염의 원인을 보면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름이 많이 분비되는 부위, 거기에 살고 있는 곰팡이가 활성화되었을 경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경 전달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과도한 스트레스, 실제로 전투 부대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병사들에게서 지르두피염이 잘 생기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증상은 간단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지르두피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당연히 과도한 각질의 형성에 의한 비듬이 특징이겠고요. 병변을 살펴보면 두피의 피부가 붉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서는 그 붉음 정도가 심해서 그 두피의 털 사이사이마다 마치 여드름처럼 모낭염이 나타나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러면 지르두피염의 큰 두 가지, 기름과 곰팡이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1번 첫 번째, 기름이 분비되는 거는 각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름이 좀 많이 분비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죠. 당연히 기름 분비가 많이 되는 분들이 지르두피염에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 우리 피부에는 말라세지아라고 하는 곰팡이균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랑 평생 같이 가는 곰팡이균이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일종의 상재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기름과 이 곰팡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지르두피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두피에 있는 기름을 먹고 자기네들이 소화를 해서 배출을 하게 되는데, 그 배출되는 기름은 올레익 애시드, 올레인산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올레인산은 우리 두피 피부와 접촉을 하게 되면 피부에 아주 자극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피부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기름을 곰팡이가 잡아먹고, 곰팡이가 이것을 소화를 시켜서 올레인산으로 배출하게 되고, 이 올레인산이 피부와 접촉을 하게 되면 자극이 돼서 염증을 일으키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정 부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피부가 표피부터 각질층까지 자연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탈락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상 반응이 생겨서 과도하게 각질이 탈락되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 눈에는 비듬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르두피염의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니까 스트레스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좀 모호하잖아요. 아니, 스트레스 스트레스면 풀면 모든 병이 낫나?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피지 분비가 좀 많아집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몸에 살고 있는 상재균인 말라세지아 입장에서는 먹이가 많아지는 거죠. 당연히 지르두피염이 악화되는 겁니다. 병변이 나타나고 어떤 분은 병변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 피부는 생각보다 튼튼한 조직이에요. 외부에서 여러 가지 자극을 막아주는 우리 몸의 장기 중에 하나인데요. 당연히 아까 올레인산에 의한 자극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우리 피부는 이걸 견뎌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증상이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근데 로아큐탄 같은 피지 억제제를 먹으면 되지만, 과연 우리가
두피에 있는 기름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피부 두피에 기름이 표면에 있을 때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샴푸를 통해서 이를 잘 제거해주면 전체적인 기름 양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청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름에 의해서 상재균인 곰팡이균을 줄이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당연히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거는 니조랄 또는 세비프록스 같은 항진균제 성분이 들어간 샴푸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샴푸 약제는 우리 피부에 살고 있는 곰팡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활성화된 곰팡이균을 어느 정도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레액산이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때 샴푸를 하고 바로 씻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겠죠. 샴푸 형태가 피부에 접촉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약물이 피부에 스며들도록 기다린 다음에 이제 씻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항진균제 샴푸를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날에는 일반적인 샴푸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곰팡이균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간 샴푸를 쓰면 좋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헤드앤숄더입니다. 헤드앤숄더 샴푸에는 징크 프리치온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샴푸인데요. 이건 역시 피부 상재균인 효모균을 좀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류 두피염이 생기는 원인을 조금 줄여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피부과 진료실로 오는 분들은 머리에 이제 모낭염도 생기고 너무 가렵고 불구해서 불편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모낭염이 너무 심할 때는 미노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과 같은 여드름에 주로 쓰는 항생제를 사용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피부 표면에는 스테로이드 국소 도포제를 통해서 염증을 줄여주면 됩니다. 당연히 약제는 장기간 사용하면 좋지 않겠죠. 하지만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약제를 사용해서 빨리 염증을 가라앉혀 놓고 방금 말씀드렸던 지류 두피염을 유발하는 원인을 줄여주면 치료는 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류 두피염은 두피에 기름이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살고 있는 상재균인 효모균이 이 기름을 잡아먹고 이 기름을 본인이 소화를 해서 올레인산으로 배출하고 이 올레인산이 두피 피부에 접촉하게 됐을 때 자극이 되고 이 자극에 의해서 염증 반응, 그런 염증 반응이 일환으로서 모낭염이 생길 수도 있고 과도한 각질 형성에 의해서 비듬이 생길 수도 있고 두피가 붉게 변할 수도 있고 가려움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즉 방금 말씀했듯이 두피의 기름을 저희가 줄일 수는 없지만 이미 바깥에 배출된 기름을 하루에 한 번씩 최소한 샴푸를 통해서 깨끗이 세척해 주는 게 좋겠고 또 곰팡이균의 활성화를 줄이기 위해서 항진균제 성분이 들어간 샴푸를 이용해서 원인이 되는 부분을 줄여야 되겠고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돼서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할 때는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내원하셔서 항염증 치료를 해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질환을 어떻게 해서 완치 그리고 끝인 경우도 있지만 적절히 잘 조절해서 거의 완치와 비슷하게 잘 관리해 나가는 질환도 있습니다. 지류 두피염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 네이버 블로그인 닥터 펠프스 블로그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닥터 펠프스 네이버 블로그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펠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